안녕하세요. 김성합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는 단순 경범죄 수준을 넘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순간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혐의 잠정조치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에는 피해자 주거지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무적 경찰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간주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잠정조치 위반 사건은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사유가 충족됩니다. 따라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성실한 태도와 반성의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진술을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며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구속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합의금 지급, 진심 어린 사과, 접근 금지 서약 등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고정된 직장, 가족관계, 주거 안정성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심리치료, 법교육 등을 받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스토킹 혐의로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실한 반성, 재범 방지 대책,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은 구속을 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